2026년,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한가운데 홀스파워라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힘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보고서에서 아주 도발적인 문장을 던집니다. 바로 2026년 우리 모두는 켄타우루스가 된다. 아니, 갑자기 웬 켄타우루스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홀스파워라는 개념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운 상체, 그리고 AI라는 아주 강력한 말의 하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AI의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빌려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해지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자, 이 거대한 변화는요, 바로 AI가 우리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힘, 그러니까 푸시에서 시작됩니다. AI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를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제로 클릭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맛집 하나 찾으려면 블로그를 몇 개나 클릭하고 비교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젠 어때요? 그냥 AI한테 이 근처 파스타 맛집 좀 알려줘 한마디면 끝이죠. 질문에서 답까지 가는 과정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짧아진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옛날엔 우리가 수많은 상품들 앞에서 뭘 사야 하나 고민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이게 제일 좋아요 하고 딱 하나를 콕 집어서 추천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화려한 브랜딩만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결국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을 수 있는 압도적인 상품력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AI가 가하는 이 압박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AX 조직, 즉 AI 전환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건 단순히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DX,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AI를 중심으로 조직의 구조, 일하는 문화, 그 모든 게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AI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바로 학습, learn, 언론, 그리고 재학습, relearn이죠. 새로운 AI 툴을 끊임없이 배우고 예전에 하던 아날로그 방식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AI를 파트너 삼아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해서 다시 익혀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쉴 틈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이죠. AI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우리 인간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진짜라고 느껴지는 것, 그 진정성을 향해서 더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이걸 풀이라고 하죠. 보고서는 이 현상에 근본리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AI가 끝도 없이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조가 불가능한 근본, 진짜 원조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진짜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근본리즘이라는 건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처럼 우리 전통에 열광하고요. 단종됐던 옛날 라디오 같은 원조 디자인을 다시 찾고 또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LP판 같은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드는 것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리움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향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고서는 이 기묘한 현상을 아네모이아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말이래요. 어쩌면 이 끝없는 디지털 세상에 지친 우리가 AI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을 갈망하면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진짜 인간적인 감정을 좇는 흐름은 당연히 우리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필코노미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 기분, feel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쪽에선 AI가 막 밀어붙이고 푸쉬, 다른 한쪽에선 인간이 진정성을 향해 끌어당기고 풀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뭘까요? 네, 바로 이 두 힘을 현명하게 통합하는 것, 즉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켄타우로스를 위한 생존 전략을 짜는 겁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AI라는 거친 야생마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 인간이 능숙한 기수가 되어서 AI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그런 파트너십을 말하는 겁니다. AI를 그냥 덮어놓고 믿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컬럼니스트가 AI한테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AI가 추천한 책 15권 중에 거의 10권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AI의 환각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아찔하죠. 이 새로운 켄타우로스 전략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해요. 그걸 레디코어라고 부릅니다. AI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래에 맞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삶의 핵심으로 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노션이나 엑셀로 막 10년치 인생계획표를 짜서 공유한다거나 심지어는 아직 가지도 않은 다음 직장을 위해서 미리 자격증을 따놓는 모습들. 이게 전부 레디코어의 예시입니다.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제 홀스파워의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그 역사적인 바둑 재결이 펼쳐진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 5번의 대국 중에 인류가 유일하게 승리했던 그 한판. 거기서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꾼 단 하나의 수가 있었죠. 바로 전설의 78번째 수였습니다. 그건 AI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너무나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한 수였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AI의 막강한 힘을 빌리는 홀스파워의 시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이 둘 수 있는 당신만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그 78번째 수는 과연 무엇입니까?